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오늘은 어느 지역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제조업의 반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시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하면 그래도 대기업이 확실히 생각나죠. 저는 두산 중공업하고요. 예. 이제 LG가 생각납니다. 아, 그렇게 LG 하죠. 요즘 뭐 세탁기 네. 뭐 이런 것들 건조기까지. 뭐 네. 거기서 많이 만드니까 로봇 청소기까지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같이 하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창원 하면 떠올리는 부동산 쪽에 떠올리는 게 규제죠. 최근에 했던 게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조정지역도 있죠. 그렇죠. 의창구가 의외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성산구가 조정으로 지정이 됐죠. 맞아요. 창원 생각하면 사실 어땠나요? 작년에 저희가 기억으로는 창원 자체가 좀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재작년부터 뜨겁긴 했는데 네. 한 6억 정도 하던 대장이 1년 정도 지나서 한 9억 정도 형성이 됐고, 네. 그리고 작년에 또 1년 동안 9억 하던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점프해서 10억 이상 지금 와 있는 상태죠. 뭐 1년 반 만에 사실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지방을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지방도 되겠어? 근데 사실 그거를 창원이 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6억에서 9억 가서 9억에서 10억 가는 게 사실 수도권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는 이제 울산이 보여줬고, 네. 왼쪽에서는 창원이 이제 딱 보여줬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은 지금 부산 찍고 창원을 가려면 꼭 김해를 거쳐서. 찍고 가야 돼요. 김해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창원을 보면 이걸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녹색깔이 다 산이에요. 녹지가 충분한 곳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김해 찍고 창원을 가야 되는데 다 산이잖아. 네. 무조건 터널을 지나야 된다. 창원은 예전에 이제 마창진이 통합이 됐어요. 마창지면 하면 제가 아는 마산, 창원, 진해. 진해. 이렇게 각각 시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을 했죠. 네, 그럼 그리고 위치 창원, 순수 창원에 구가 의창구, 성산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산은 마산 하포구, 회원구가 있죠. 그 다음에 진해는 구가 그냥 진해구 하나만 있어요. 진해구. 위치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원래 창원이죠. 창원 그래서 의창구, 네, 성산구, 순수 구 창원시가. 나 창원 출신이야 이러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러면 성산구, 의창구. 성산구가 약간 왼쪽, 오른쪽이 의창구. 의창구. 그랬을 때 어디가 더 좋은 곳이냐? 그거는 사실 이걸 보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돼. 이렇게 봤을 때 반듯반듯하게, 창원은 전부 다 계획도시라서 안산시처럼 예쁘게 다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더 살기가 좋겠죠. 그렇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네. 있으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주택들 이렇게 2종 일반 주거 지역들, 1종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파트들이 많은 게 좋거든요. 공동주택부지. 예. 그리고 기왕이면 중심상업지구가 가까운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더 괜찮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성산구가 좋은 곳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의창구가 왼쪽에 있다. 근데 왼쪽에 이제 원래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개발을 좀 했죠. 그래서 중동 유니시티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서 의창구도 이제 힘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진해구는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생각보다 좀 뭐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막상 실제로는 그렇게 거리가 크진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창원과 진해 사이가 다 산이에요. 여길 지나가려면 또 터널을 지나가야지만 가능해요. 네. 아니면 저 왼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죠.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당연히 어디가 더 좋은 곳이냐면 창원에서 가까운 데가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창원에 나가서 어찌됐든 인프라를 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일자리도 출퇴근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입지가 지금 현재는 여기거든요. 진해 석동이라고 불리는 곳. 네. 거기에 이제 뭐 우림필류, 석동 푸르지오, 그리고 자이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롯데마트도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상권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상권이 좀 있고 네. 여기에 조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좀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산은 왼쪽에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좀 거리가 멀긴 하네요. 거의. 근데 그래도 요렇게 다리 건너가면은 되긴 하죠. 마산 같은 경우는 위쪽이 회원구,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하포구. 당연히 입지는 회원구가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회원구 쪽에 보면 확대해 보면 뭐 이제 좀 뭐가 많죠. 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마산 종합 운동장이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로 지어진 게 있어서 얘가 이제 마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메트로시티고요. 네. 옆에 뭐 홈플러스도 있고 뭐 아무래도 여기가 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심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장 잘 활성화돼 있죠. 그리고 일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창원은 사람이 사는 곳과 일을 하는 곳, 주택이 있어야 되는 곳, 이것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를 잘 해놓은 도시예요. 계획도시라 그게 네. 가능했다는 얘기죠. 계획도시라서. 그래서 모든 일자리가 여기 쭉 도로를 따라 요 남쪽 여기에 제일 좋은 일자리가 다 있죠. 창원 국가산업단지라 해서 저희 네. 부지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있고 좀 더 가면 이렇게 뭐 아래쪽도 약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좀 많죠. 성산구하고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산구가 제일 가깝게 출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힘든 사람들은 의창구로 가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요로 가서 타고 넘어오죠. 그래서 요쪽을 선호하죠. 왜냐면 일자리는 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싫어하는 거예요. 하포구. 네네네. 하포구에서 점점 좀 내려가면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입지를 좀 보면 되고요. 네. 도시도 그렇게 형성돼 있고, 근데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확장할 데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확장을 시도를 했죠. 첫 번째 시도한 데가 여기 감계, 요 위쪽에 북면이라고 불리는 네. 곳들을 감계, 무계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같이 한 게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데 장유하고 네. 유라라고 불리는 곳들도 사실은 다 창원 생활권이라고 봐야 돼요. 김해이지만 한 절반 이상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한 60%는 창원으로 간다. 한 40%는 진짜 김해 일자리가 계시거나 또 일부 20%는 강서로 가세요. 유라에 있는 쪽은. 그렇게 좀 쪼개지거든요. 그만큼 창원의 영향력을 다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곳의 단점이 뭐냐면 매번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그럼 엄청 저 터널이 막히겠네요. 출퇴근 시간대는. 장난 아니죠. 죽음의 그거죠. 왜냐면 부산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창원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다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줬죠. 이렇게 한 게 더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일자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도로 간 게 나중에 생겼죠.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터널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진영읍도 이제 개발을 했죠. 여기도 가면 뭐 진영, 자이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창원을 이제 배후 수요로 이제 만든 지역들이에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출퇴근이 좀 불편하고 뭐 네. 백화점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뭐 대략적으로 그냥 동서남북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중심은 성산구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아파트들도 이제 지금 주소지를 다 성산구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의창구에 있는 그 녀석들이 왠 지도상 보면 거의 뭐 성산구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봐봐요. 이상하잖아요.
여기 뭐 파먹은 듯한 네. 창원시청 여기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두 개가 이상하거든요. 네. 의창구 신월동이랑 용호동 네. 이 두 개만 그냥 성산구를 주면 돼. 그잖아요. 네. 왜 이렇게 집 파먹은 듯이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의창구에서는 안 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저라도 안 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창원의 시세 변화가 10년 동안 어땠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한 10년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게 이제 창원이죠. 창원의 그래프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네요. 뭐 롤러코스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쫙 올랐다가 한 2년 동안 거의 아파트 가격이 정확하게 3배로 올랐거든요. 네. 한 7천만 원 하던 게 한 2억 천이 다 됐으니까 지금 만약에 7억짜리가 21억이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잠실 엘스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여기는 그냥 밟힐만큼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조정받는 시기. 근데 이건 크지 않았어. 그게 이제 2012년 지금 5월달 이후로 조금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한 1년 동안. 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뭔 일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부터는 또 상승을 좀 했고 16년도부터서 이제부터 내리막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변곡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16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얘가 지금 몇 년을 하락을 했냐면 16, 17, 18, 19 까지는 확실히 하락했죠. 네. 16, 17, 18, 19 4년 동안 4년 만 동안. 4년 동안 그냥 계속 하락했다. 근데 저 때는 진짜 창원분들도 너무 우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났죠. 네. 그리고 2020년 좀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좀 대장 아파트들은 19년도에도 이미 상승을 좀 했고, 네. 근데 지금 다른 소도시들보다는 좀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오름의 폭이. 그럼 저희가 16년도와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13년도, 12년 말하고 16년 뭐 그 정도. 미분양을 지금 좀 보고 있죠. 지금 뭐 9년발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는 잘 올라갔거든요. 네. 미분양이 중간에 뭐 좀 증가한 적도 있긴 했지만 금세 다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2012년 10월 달부터 지금 한 4개월, 6개월 동안 미분양이 조금 쌓여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네. 요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때 딱 조정을 받은 거네요. 네. 요때 입주한 아파트가 창원에 있는 그 하나 꿈의 그린. 상남동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성산구에 처음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몇십 년 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근데 그 녀석은 인기가 있었지만 그 시점에 동시에 진행한 게 북면 분양이었거든요. 감개 쪽이랑. 네. 그 녀석들이 미분양이 나면서 감개, 무게 쪽. 요렇게 조금 조정을 약간 받은 거고요. 근데 뭐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조금 미분양 감소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쭉 해서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이 증가한 게 2016년 7월부터인데 네. 사실 증가를 시작한 건 2016년 2월부터거든요. 좀 확실히 증가폭이 보이네요. 그래서 16년 2월, 16년 7월 이때 이제 사망 신고가 딱 들어간 거죠. 그리고 17년 2월에는 사망 신고가 아니야. 그냥 이미 덮었어. 이렇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간뚜껑을 닫았어. 이렇게. 네, 거의 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하락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재고가 이미 쌓여 있다는 말은 그만큼 누군가는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안 사라지면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가격이 하락해요. 분양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분양 추이가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지금 보면은 2020년 7월 달 이후로 급속도로 쫙 줄거든요. 뭐 지금 전국이 조정 지역이 된다 하는데도 더 막 줄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 동네는 더 준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 과거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라서 사실 리스크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올라요. 스스로 지금 간뚜껑 열고 나왔네요. 아까는 닫았는데 아까는 스스로 자꾸 막지질했는데 스스로 문 열고 나와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미분양이 계속 날 여지가 있으면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네. 그 여지는 이제 최근에 뭐 분양한 것들 보면 대략 알 수는 있겠죠. 네. 창원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분양한 게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2019년도에 좀 뒤늦게 했던 것들 네. 이때는 뭐 세대수 너무 작은 건 필요가 없고 네. 창원 원령 마린 애시양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얘는 이제 후분양이거든요. 네. 사실 얘가 원래 미분양의 범인이죠. 주 범인이었죠. 아까 그 미분양이 많이 쌓이는 시점에 있던 4,000세대 주 범인이 얘였죠. 네. 그때 몇 세대 분양하고 안 되다 보니까 그거 다 돌려주고 분양 취소하고 건물 다 지어놓고 다시 분양했거든요. 가격을 할인해서 내려서. 이 녀석이 그 녀석이군요. 가tum구멍을 닫았다가 스스로 여는 녀석. 그게 이 녀석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다행스럽게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번만에 다 소화는 안 됐어. 그렇지만 어쨌든 입지를 왔고 그 이후로 좋은 거를 청약 그걸 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좀 사람들이 그냥 야, 그 중에서 로얄처럼 누군가가 계속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쭉 빠지는 거지. 네. 왜냐면 4,000세대 중에서 한 1,000세대는 진짜 괜찮을 거거든요. 네. 가격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도 빠지면서 이제 훈풍이 이제 점점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원 성남에서 이제 분양했던 게 여기 반도 유보라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것들은 뭐 600세대 이런 것들 무난한데 이제 일반 분양 400 했고 경쟁률이 한 10대 1 나왔으니까 잘 나왔네요. 수요가 충분히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검증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양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44세대니까 의미가 없어. 네. 그래서 현재 분양조차 없는 상태다. 분양 계획도 사실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리스크가 사실 거의 없죠.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무방하다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흐름을 살펴본 것 같아요. 네. 흐름은 일단 평당가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용호동에 대장 아파트가 있더라. 용호동에. 우뚝 서 있네요. 예. 여기는 확실히 희소성이 있어요. 클래스가 달라요. 1등하고 2등하고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 네. 왜 다르냐? 그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게 누구냐? 용디 더샵 레이크랑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파크 정도다. 거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만하다고 봐야 되고요. 초등학교는 레이크 더샵이 조금 더 가깝긴 하죠. 그리고 이제 2등은 누가 하고 있느냐? 중동. 여기에는 지금 유니시티. 여기 좀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 유니시티가 현재 두 번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근데 사실 이게 실제 매물상으로는 더 비쌀 거예요. 예, 조금 더 비싸죠. 훨씬 더 비싸다 좀 봐주고요. 이건 실거래가 좀 기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래가 없으면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3등이 이제 가암동이죠. 네. 가암동에 있는 창원 센트럴 프루지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대원동이에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아까 용호동은 보여줬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그 군부대가 들어온 중동도 보여줬어요. 네. 지도로. 그 다음에 가암동은 지도로 안 보여줬는데 어디냐면 여기가 가암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아까 용호동, 그 다음에 2등이 군부대 이전에서 새로 만든 중동. 3등이 여기 가암동. 4등은 대원동. 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래요. 이 녀석들은 거의 다 새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산구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본 2등은 하고 시작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다 입지가 두루두루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나름대로 브랜드 뭐 대단지로 들어오면 고르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림동, 이제 뭐 트리비앙, 요건 연식이 좀 됐죠. 네. 이런 친구도 보이고, 상남동, 아까 상남 꿈의 그린, 요거네요.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마산이 나오죠. 마산 회원구에 있는 대장 메트로시티, 아까 지도에서 봤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팔룡동, 뭐 성주동, 기타 등등등 나오는데, 팔룡동하고 성주동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팔룡동은 어딨냐면, 요쪽에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도 사실 공단이 있어요. 일자리가. 네. 그래서 근데 일자리랑 가까이 있으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여기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공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던 게 성주동이었죠. 성주동. 그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성주동이에요. 네. 그래서 학군이 좀 좋죠. 네. 오래됐지만. 나머지는 이제 전형적인 2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 1군, 1.5군, 그 외는 2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기 대장 아파트 현재 평당가가 얼마 할까요? 지금 더샵 정도면 한 3,500선을 매물선으로 한번 볼게요. 네.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3,300. 저층은 3,000. 네. 뭐 거의 한 3,000 에서 3,300 사이. 아이고야. 한 3,200이라고 한번 볼게요. 3,200, 300 정도 하네요. 네. 33이라고 보고요. 33. 그러면 여기랑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누구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뭐 울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울산. 네. 그 다음은 부산인데 부산. 해운대랑 비빌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한 부산의 1.5군 구하고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자 1군구라고 얘기하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네. 남구 제치고 그러면 금정구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네.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 칸 좀 더 쳐줘도 되고. 그럼 레미안 장도는 한번 볼게요. 네. 1층은 뭐 10억 5천이지만 11억 8천. 뭐 시세 거의 똑같죠? 뭐 좋은 거는 13억도 보이고 뭐 11억 8천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울산도 창원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약간 높은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그 아까 창원 같은 경우는 한 3,200에서 3,400, 300 정도의 사이였는데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3,300에서 3,4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적당히 잘 골랐네요. 잘 고르셨습니다. 자 금정구 레미안 장전이 항상 조금은 더 비쌌다. 네. 조금 더 비쌌다. 근데 그 비쌈의 정도가 얼마 정도 비쌌느냐. 금정구 레미안에서 한 10% 덜어내면 딱 맞았다. 적당하네. 이렇게 네. 맞는 거거든요. 10% 정도. 지금 이제 아까 용자 알파크가 이제 실거래랑 호가랑 좀 다르다 보니까 뭐 한 10억 5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0% 덜어냈다고 하면 1억 2천에서 그러니까 한 12억, 11억 하면 적당하다. 네.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매물상으로는 적정 시세가 왔어요. 네. 적정 시세. 네. 지금 창원의 대장이 뭐 엄청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실거래가 찍혀야 되는 거고 여기 실거래는 얼마까지 찍혔을까? 11억 1천까지 찍혔고 네. 근데 용자 아이파크 실거래가 상으로는 얼마 찍혔을까? 9억 9천 더샵으로 봐주면 아마 10억을 찍었을 거예요. 11억까지 찍었다고 했죠. 네. 거의 동일하게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왔고 비슷하게 왔다. 앞으로 호가 매물상으로는 저쪽은 12억 여기 11억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창원이 그렇게 저평가 그러니까 대장이 네. 가격이 그렇게 저평가다 볼 수는 없어. 그렇죠. 다만 이제 경쟁하는 도시들이 그냥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진의 상승을 할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장전 레미안이 아니라 울산하고 또 대전을 비교해보면 길이 또 열려. 그렇죠. 거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창원은 포인트가 확실히 나온 것 같아. 대장보다 2군이 더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그거는 확실하다. 네.
라는 거고요. 실제 최근 아파트 움직임도 좀 보죠. 네. 과거 2년 동안은 대장 중심으로 움직였을 거고 지금은 2군 아파트 중심으로도 움직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2020년 초반에는 은하 이런 약간 재건축 단지가 그 다음에 유니시티 네. 하고 막 같이 이제 막 움직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두 친구가 계속 주도를 하고, 이게 언제예요? 자, 올해 들어서서는 이제 중동 유니시티 그래 말 컸다 그래. 네. 나 이제 조금 엉덩이 이제 몸 좀 풀었으니까 움직여 볼게 하고 뒤늦게 팡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이제 흐름이 용지 더샵에 와 있다. 용지에 와 있다.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다시 1군이. 그래서 아까 뭐 10억까지 왔지만 얘가 천장을 뚫어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도 가는 거죠. 자, 네. 근데 그 밑에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애가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묻힌 아파트들이 너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같이 봐주면, 창원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움직임만 살짝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움직였냐. 지금 3개월 동안 일단 용지 더샵 레이크 44평 딱 좋네요. 네. 이제는 무조건 대형이 먼저 움직여요. 계속 그럴 거예요. 자, 14억, 6억. 이 친구가 1억 5천 정도 움직였다.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말고 나머지들 또 누가 있냐고 봤더니 양동동에 아까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회원구의 아까 대장 아파트. 네. 마산 회원구 대장 양덕동 메트로시티 59평 2009년식.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바톤을 딱 받은 거예요. 대장이 가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바톤이 릴레이인데 대장에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중동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대장하고 요런 2군 입지로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3등 정도 하던 그런 친구들도 좀 꾸준히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흐름이 감계까지 갔네요. 정면에. 감계까지도 흐름이 가고 있다. 3개월 동안 7천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그 당시에는 갭이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렇게 올라와 준 거죠.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성주동도 또 나오기 시작하죠. 네. 39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림동은 이제 아까 용호동 바로 옆에 있는 건데 트리비안 구축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2군이죠. 이제 합성동 이런 것들 다 미분양 났던 것들 이런 네. 거 이제 신축 40평대가 가고 있네요. 평당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하니까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해에 있는 나름 신축 중에 40평대도 가고 있네요. 움직이죠. 자은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경화동은 안 보여줬는데 어쨌든 용호동에서 좀 왼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도 지금 움직이고, 그러면 흐름이 딱 나왔잖아. 10년 전에서 15년 전에 내가 마창진에서 나 대장이었어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 결론은 1군의 흐름이 지금 2군으로 쭉쭉 퍼져나가고 있다. 이게 신축에서 굉장히 이제 포인트죠. 구축으로 이제 입지 좋은 구축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뭐 그게 현재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현재 모습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거래량을 또 한번 보기도 해야죠. 거래량 한번 네. 볼까요? 자, 경상남도 자체가 서울 투자자들이 평소 대비 한 2배 넘게 지금 들어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222%. 네.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거래량 배수를 얘기하거든요. 네. 지방 투자자도 한 1.3배, 1.7배. 1.7배.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다르겠지. 그래서 확대해 보면 성산구가 346%. 네. 근데 이제 요게 누구의 거래량이냐면 지방 투자자들.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이 네. 지금 성산구로 굉장히 네. 쏠리고 있다. 그리고 의창구도 293%. 많고, 그리고 회원구도 211%. 꽤 되고, 하포구도 209%. 진해구도 178%. 조금은 적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지 순으로 가는 것 같네요. 창원 찍고
마산 찍고 진해로 지금 가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 야, 서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네요. 더 적정이네요. 성산구에 480%, 평소 대비 뭐 4.8배. 저는 사실 이 정도 수치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특정 도시의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죠. 맥스가 한 500 몇 프로였거든요. 네. 옛날에 부산에. 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진짜 큰 수치다. 300 장난 아닌 거고요. 해운구는 547%가 나오네요. 네, 하포구 200%고요. 네. 그리고 진해구도 200%가 넘어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창원에 관심이 많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네. 사실 핵심적인 수요는 실거주 수요거든요. 최근 한 6개월 동안만 그분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실거주자분들 창구에서 선택을 좀 더 많이 했네요. 네. 근데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창원 평균 150이거든요. 네. 이게 너무 작아. 네. 물론 100% 이상이니까 거래를 좀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네. 한 200% 넘어가야 티가 나는데 야, 조금 작다. 오히려 양산에 있는 분들 거래 열심히 하고 창구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네. 조금만 거래를 많이 해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성산구기 때문에 네. 이게 표본이라고 봐야 되고 좀 실거주자분들은 아직도 거래를 좀 많이 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규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하게 될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 참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울산이랑 비교해볼까? 북구는 170, 중구도 150, 남구도 140. 뭐 여기도 뭐 큰 차이는 아니네. 네. 근데 조금 더 거래 많이 하네요. 조금 더. 울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실거주자분들이 은근히 양산하고 진주가 더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시세가 더 단기간에 급등을 좀 한 면이 최근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향이 크죠. 거래량이 있으니까. 실거주. 근데 여기는 엉덩이가 좀 무겁거든요. 네. 워낙 크고. 무겁다는 말은 엉덩이 무겁다는 말은 많은 돈을 깔고 앉아있다는 소리예요. 이분들이 움직이면 큰 돈이 움직여요.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양산 진주하고의 확연한 차이가 있고 서울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요. 엄청 관심이 많네요.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곳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창원에서 확실히 1군 지역보다는 2군 지역에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1군, 1.3군 네. 정리가 다 됐고 이슈가 사라져 버렸고 네. 지금은 마산에서 이쪽에 뭐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막 보이지만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교방하고 회원 2구역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그냥 입지가 안 좋은데 네. 여기를 다 아파트로 지금 변모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 어쨌든 변화상이 굉장히 많다. 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양덕 2구역, 양덕 4구역이 저희 홈플러스 뒤쪽으로, 예, 그 홈플러스에서 동쪽 방향으로, 예, 그쪽에 지금 부지가 네. 있죠. 예, 네. 양덕 4구역, 양덕 2구역.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마산이 창원보다 훨씬 더 오래된 도시예요. 여기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있던 곳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일자리 놓고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창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개발할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재건축할 건 전부 다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는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굳이 따지면 여기가 서울이면 여기는 성남 재개발할 때 그렇게 무시했는데 변화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아까 그 감뚝공을 다 넣었다는 녀석. 이 네. 녀석을 한번 보여주면 좋죠. 지도상으로 봐도 좋죠. 지금 이제 뭐 로드뷰를 보면은 네. 이런 느낌 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녀석이 다 좋은데 최대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요?
브랜드가 후영이라는 거. 어. 그거 빼고는 네,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단지 자체가 그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남권에서 최고 큰 단지거든요. 그죠. 네. 경남 전체 통틀어서.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 네.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다른 아파트에도 훈풍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시세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못 오르다가 네. 뒤늦게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악재가 이제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해 쪽도 약간 뭐 변화사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구도심에 여기 있는 뭐 경화동 주택 재개발도 있고, 이게 지도상으로는 대야지구. 네. 대야지구에 여기 또 아파트 브랜드 GS인가 하나 있죠. 들어오는 것도 네, 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있죠. 아직 분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 나타나지 같아요. 않지만 이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다 만나게 되죠. 뭐 재개발 구역들도 다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중에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이 좋죠. 재건축이 빨리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은하와 신월주공이 있죠. 네네. 이 중에서 빠른 건 신월이죠. 네. 신월이 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뭐 1억 8천 하던 게 지금은 3억 4,500. 뭐 4억 3천 뭐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더블 스코어가 됐죠. 네, 4억대로 올라왔네요. 1억대에서. 그리고 이제 좀 위치는 은하가 더 좋거든요, 사실은. 네. 조금은 늦었지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죠. 네, 그래프가 아주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죠. 네, 왜냐면 미래의 대장이 된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봐져요. 다음에 가면 또 재건축이 또 있죠. 네, 용호동 위에 많죠. 있는 무학도 좀 있고요. 네. 여기 럭키 맨션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 뭐 전부 다 여기 보이는 그렇죠. 구축 전부 다 재건축 대상이죠. 네, 거의 대부분은 구역별로 좀 특징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거의 다 왔다고 네,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네. 4억대까지 왔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C가 좋아요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아무거나 사야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누가 더 길게 높게 갈 수 있느냐, 그건 그거는 차이가 이제 있죠. 입지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한 2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다 진행 중이니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네. 나머지 어쨌든 다 비싸게 가고 있어서 좀 더 이런 건 좀 늦긴 하지만 다 가고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 지역 들어가면서 급한 매물도 좀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 보여요. 6개월 전에 또 파는 매물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특별하게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 창원을 살펴봤죠. 바로 미래로 가보죠.